정부가 의천명 의대 증원 방침에 쐐기를 박으며 지역 의대 학생들이 대폭 늘어나게 됐지만 이들을 가르칠 시설도 여건도 부족한 대학이 많아서 정부의 후속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장 해부용 시신부터 부족할 거란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시신을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가장 크게 증원이 된 충북대 의대는 해부용 시신인 카데바 부족부터 걱정입니다. 1년에 10여 구의 카데바로 49명을 교육했는데 당장 내년부터 정원이 200명이 된 겁니다. 카데바도 4배가 돼야 되고 건물은 뭐 어떻게 하면 짓겠죠? 교수 인력하고 조교 인력이 기본적으로 4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전혀 대비가 안 돼 있다고. 원래부터 구하기 힘들었던 만큼 증원이 된 다른 학교 상황도 열악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비디오로 할 수 없는 게 이겁니다. 지금도 좀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관념적으로 노인의 신체를 손상한다는 게 굉장히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동맹휴학에 나선 의대생에게 유급 조치까지 내려진다면 더 큰 차질을 빚게 됩니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유급자와 신입생이 내년에 한꺼번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엄청난 혼란이 예상된다며 오전과 오후반으로 나눠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할 것이고 학교 측에서도 이미 그런 계획들을 다 세워놓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려가 끊이지 않자 정부는 일단 시신 기증 방식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1년에 1,200구 정도 기증되고 실제 의대에서 활용하는 게 800구인데 기증자가 학교를 지정하는 방식이라 쏠림이 있다는 겁니다. 외국처럼 수입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활용되지 않는 카데바가 또 400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도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이 부분은 뭐 수입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갑자기 늘어난 지역 의대 학생들이 그대로 지역에 남아서 의사 일을 이어갈지도 문제입니다. 지역 의대생들이 졸업 후에 소득권으로 몰리는 현상을 막을 수 있겠냐는 건데 정부가 여러 유인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 정도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에 증원분의 80% 넘게 배정했습니다. 지역 의료를 살린다는 명목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늘어난 의대생이 해당 지역에서 수련하고 실제 정착하느냐는 겁니다. 정부는 비수도권의 전공의 수련 비율을 지금보다 훨씬 높여 지역 의사의 이탈을 막겠다고 했습니다.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에서 수련받을 경우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가능성은 대폭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수련 병원에서 수련을 하도록 저희가 지도해 나갈 것이고 하지만 의사들이 수도권으로 가는 걸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정부는 지역 의대생에게 장학금과 수련 비용 등을 지원하는 대신 지역 근무 계약을 맺는 필수 의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는데 이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이미 비슷하게 운영 중인 공중보건 장학제도가 유명무실합니다. 공중보건 장학생 제도는 지금까지 몇 년 시행했는데 지원했던 사람이 한 자리 숫자였던 것 같은데 의과대학 비용 대줄 테니까 너 가서 공부해서 거기서 일하기만 해 이래도 안 간다는 거잖아요. 이 때문에 공공의대를 신설하거나 지역 의무 근무 면허를 만드는 등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자치의대 같은 경우에는 채용과 교육과 배치까지 전부 다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이거든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가 필요한 곳에 인사 발령을 내도 이 사람이 거기 가서 근무를 한다는 것이죠.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와 의사단체, 의료기관 노사, 환자단체가 협의기구를 만들어 지역의사제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의사들의 오래된 문제점으로 꼽혀왔던 제약사에 대한 갑질을 근절하겠다며 의사들을 압박했습니다. 의사들이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거나 부당하게 갑질을 한 사례가 있으면 신고하라며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까지 내걸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이달 초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자신을 제약회사 소속이라 주장한 사람이 의협 집회 참석을 강요받았다며 글을 올렸습니다. 또 제약회사 직원이 의사 음식을 배달해주거나 병원장 자녀를 등하원시키는 등 갑질을 당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오늘부터 2달 뒤까지를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약회사가 자사약을 신규 처방한 병원에 채택료 명목으로 돈을 주거나 의사에게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준 경우 모두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합니다. 제약회사 직원이 의사 대신 운전을 하거나 예비군 훈련에 대리 출석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정보가 있었고 또 정부로서는 이것을 근절해야 되는 또 책임이 있습니다. 신고를 통해 부당 이익을 환수하게 되면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도 주기로 했습니다. 의협은 별도의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압박 이런 수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불법 리베이트 저희가 따로 대응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가 우선해서 먼저 문제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의사가 받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감독도 강화합니다. 제약회사가 합법적으로 지원한 견본품이나 제품 설명회 등의 내역이 담긴 보고서를 올해부터 매년 공개합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